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이번에는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3장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다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1장부터 지금 코트라에서 발간한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은 AI 기술이었고요. 2장이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오늘이 3장인데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자, 3장에서는 그러니까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런던이 나와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무스카트라는 데서는 바이산에서 발견한 미래를 위한 기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양조장 폐기물의 위대한 변신, 빈에선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찾은 순환 경제, 홍콩에서는 패션과 환경의 조합, 지능성 섬유, 런던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투자 플랫폼, 아크라에서는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농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세계 트렌드 중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런던,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장인데 에너지 하베스팅이 어떤 걸지도 궁금하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표현처럼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자동차가 달리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모아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런던에서는 보행자의 발걸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앞전 타일을 공원 조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효율성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한 걸음당 약 5에서 40와트의 전력을 생성하며 효율 개선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비가 비싸다는 것인데 많은 곳에 설치하면 할수록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은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걸을 때나 자동차가 달리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모아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 나오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로등을 켜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선 태양광과 같이 에너지를 수집해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탈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죠. 무스카트 얘긴데요. 바위산에서 발견한 CCUS 기술이라고 하는데 CCUS 기술은 어떤 거고 무스카트는 어디 도시인가요? 그 오만이에요. 근데 요게 그 CCUS 기술은 대기 중에 CO2를 포집해서 바위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넘어서 공기 중의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광물화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걸 넘어서 공기 중에 탄소를 저장을 해서 이걸 광물화한다고요? 어떤 원리일까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물속에 저장하는 방법과 땅속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석유를 뽑아내고 난 빈 석유 시추공에서 이산화탄소를 물과 같이 섞어서 가두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땅속에 이산화탄소가 흡착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지층을 통과하게 되면 탄산 마그네슘화되어서 광물화되어 지하에 가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광물화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존의 기술들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그 빈 탄광에다가 물속에 녹여가지고 넣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일어나면 이게 밖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광물화돼서 땅속에 넣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의 무스카트 지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17%를 줄일 수 있으며 무스카트의 지질이 특성의 저장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기 중 탄소를 땅속에 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무려 17%나 줄일 수 있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양조장 폐기물의 위대한 변신이라는 제목인데 양조장 폐기물이 어떤 변신을 하는 건가요? 자, 이게 단백질 소재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조장에서 맥주 효모에서 단백질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대체육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조장에서 발생한 단백질 폐기물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대체육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가격이 쌉니다. 일단 단백질의 경우 일정 기간 농사를 지어서 추출을 해야 하는데 단백질의 양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한 단백질이나 다른 성분과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양조장에서 버리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게다가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쉽게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미 한번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백질을 뽑기가 훨씬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체육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걸 아세요. 식물 단백질이나 동물 단백질이 분자 구조가 아예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어떻게 층층이 쌓여 있느냐, 마블링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뽑아서 이거를 지방하고 같이 똑같이 고기처럼 마블링을 해서 대체육을 내놓으면 거의 비슷한 식감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양조장에서 발생한 단백질을 고기로 탄생시킬 수 있다니까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빈에서 진행 중인 순환 경제 프로젝트인데 이건 매트리스를 활용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선 매년 벌어지는 매트릭스가 엄청나며 이것들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서 버려진 매트리스를 재활용하여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폐기물 감사와 자연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발생하는 이 매트리스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것부터가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이 매트리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우선 초기에 만들 때부터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매트리스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매트리스를 숙박업소에 10년간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다 된 매트리스를 다시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매트리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재활용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매트리스가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면서 자원을 재활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얘기인데요. 홍콩 패션과 환경의 조화, 지능형 섬유라는 제목인데 지능형 섬유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지능형 섬유란 기존의 기능성 섬유를 뛰어넘는 섬유를 말합니다. 기존의 기능성 섬유는 방수, 통풍, 보온 등의 역할을 하는데 지능성 섬유는 온도 조절이나 색깔과 사이즈까지 조절이 가능한 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제스처를 입력해 놓으면 색깔을 바꾸면서 입을 수도 있으며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섬유인데 색깔과 사이즈를 제스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그거 생각 백투더 퓨처에서 보면은 맞춤형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색깔 있는 걸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우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지능형 섬유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손바닥을 피면 빨간색으로 바뀌어라 그러면 옷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네. 섬유 안에 명령을 받으면 색깔이나 구조가 바뀌는 광섬유가 들어가 있으며 명령을 받고 그 형태나 색깔로 바뀌는 것이죠. 이 섬유는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모자, 신발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데요. 이런 섬유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패션 산업이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요. 환경업체 층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옷을 끊임없이 판매를 해야지만 네. 자기네가 유지가 되니까 엄청난 양의 옷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옷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새로운 패션을 하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섬유로서 분해가 용이하다고 하네요. 네, 그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면서 매년 옷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거 굉장히 환경적인 지적을 최근에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런던의 착한 투자 플랫폼이란 장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 친화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 시스템입니다. 이 투자 플랫폼은 장기적 수익 창출과 환경 기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가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만들었지만 이 투자는 지구를 살리는 투자라는 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자, 나무를 심는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규 가입을 하면 나무를 한 그루 추천을 해주면 두 그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사업을 일환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농토에 나무를 심거나 기후 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익을 돌려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방식은 현재 전 세계 투자 펀드의
미래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환경 친화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이군요. 마지막 장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라,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농업인데요. 아크라는 먼저 어딘가요? 자, 아크라는 게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사이클링 농업이 어떤 걸지도 설명해 주시죠? 업사이클 농업이란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크라가 어딘지 몰랐죠. 네. 근데 이게 코트라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단순히 선진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이분들은 가가지고 취재해 갖고 온 겁니다. 네. 농업 국가에서 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자, 부산물을 비료로 활용해서 생산성이 30%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크라 지역에서 카카오 열매를 주 수익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 열매 중에 카카오 콩만 사용을 하고 안에 있는 과육이나 나머지 껍데기는 다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육을 가지고 과자, 프레이크, 제과,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업사이클링 농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각 국가에서 국가의 특징을 살려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을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패션의 성지라고 알려진 홍콩에서는 지능형 섬유를 개발했다고 했고, 매트리스가 많이 발생하는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를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활용도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4장 중 3장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실까요? 자, 런던에서는 그 걸음이나 차량에서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로 변화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그리고 또 오만 무스카트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광물화하는 CCUS 기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양조장 폐기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대체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빈에서는 매트리스를 재활용해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홍콩에서는 지능형 섬유를 통해 가지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친환경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경보호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착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 지역에서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업사이클 농업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프로젝트들은 모두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며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4장을 이어서 준비해 주실 텐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